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요령도 좀 보여드리고, 지갑,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 지갑을 지금 겉면만 염색을 합니다. 진밤색으로. 염색을 할 때 제가 붓을 거의 자주 사용하잖아요. 물론 스펀지를 쓸 때도 있고, 거즈를 접어서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뿌려야 될 때가 있고. 지금 이 지갑을 겉면만 하는데 뿌려도 안 되죠. 그리고 양이 너무 많게 발라져도 안 됩니다. 다른 부분을 전부 다 그대로 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진밤색이 조금도 튀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을 하면서 염색을 해주는데요. 세척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약간의 복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염색이 들어갑니다. 붓을 사용하면 약품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붓은 뭐 이렇게 색깔별로 준비를 합니다. 진밤색. 근데 지금 보면 뻣뻣해도 이 병에 약품을 소분을 해서 쓰는데 잠깐만 좀 담궈주면 돼요. 적셔주면. 이렇게 살살 적셔주면은 붓이 이제 서서히 녹으면서 이제 풀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 이건 지금 그 화장품 용기예요. 화장품 용기인데 스펀지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찍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 많지 않게.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염색은 좀 간단해 보이지만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안쪽으로 스며들거나 묻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좀 이제 멀리 놓고요. 단추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약간 스며들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이게 겉면만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조심 있게 해야 되고, 자, 보시면 이제 잠깐 약품에 적셨더니 이렇게 붓이 흐물흐물해졌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만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어찌 보면 이 유튜브를 저는 참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면요. 제가 언젠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될 나이가 되더라도 우리 딸이 가끔 아빠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약품이 얼마 안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일을 할 때요. 맨 처음에 드라이로 말리는 게 뭐냐면 손입니다. 손. 그리고 바닥. 일을 하다 보면은 신문을 바로바로 넘기거나 막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손하고 바닥을 잘 말려야 돼요, 먼저. 자, 이렇게 약품의 양이 조금 나올 때, 조금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겉면만 바르는 거니까요. 이 장식이 떨어졌으면 아주 좋은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스펀지를 대놓고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조금만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품을 많이 안 찍고. 이렇게 살짝만 찍어서 약품 양이 많지 않게 이제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1차 염색이니까 1차 염색인데 침투성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한 방울만 튀어도 못 빼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단면 기름에도 안 넘어갔죠? 아주 살살 양을 줄이면서 조심조심 염색을 해줍니다. 이 1차 염색은 필수잖아요. 색을 바꾸는데, 가죽의 색상을 바꾸는데. 자, 이 정도를 했죠. 이제 얼마 안 나오죠. 조금만 더 찍어요. 살짝만. 붓을 사용하고 이 화장품 용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표면이 진한 밤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아빠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딸이 보면 좋은데 안 보더라고요. 지만 바빠서 안 봐요, 잘. 자, 그리고 만약에 좀 이런 일을 할 때 불안하시다, 그러시면 칠한 만큼 그냥 말려버리세요. 장식이 안 떨어지니까 최대한 안쪽까지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구간을 했으면 불안하시면 이제 말려주면 돼요. 그리고 손, 바닥. 손하고 바닥은 항시 그냥 먼저 말려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살짝만 찍어서 이 부분을 하죠. 간단히 말하면 기본 바탕, 기본 베이스 색상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공예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통가죽으로 만들든 일반 가죽으로 만들든 색상을 변경을 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커버를 해주는 거죠. 이 지갑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거뭇거뭇한 때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건조를 하시면 큰 위험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로고는 그대로 지금 보입니다. 잘 보이고 있고요. 또 이쪽을 뒤집어서 스펀지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노하우가 별거 없잖아요. 요령입니다, 요령. 자, 이렇게 염색을 하면 단면은 그대로 있고, 자, 지금 2차 염색이 들어간다고도 이 부분이 지금 염색이 잘 안 묻었죠. 조금만 더 염색을 진하게 넣어줍니다. 자, 단추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휘어주고 붓을 딱 대면은요, 흡수가 돼요. 이 왜 이렇게 하냐면 속 안에까지 약품 색상을 입혀주고 이 금속 장식에는요, 이 약품이 묻으면은
좀 드물게는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금속 장식에 안 닿도록 하는 거예요. 또 살짝만 찍어서 어떠세요? 이 겉면만 하기로 했는데 겉면만 할 때가 더 조심스럽죠? 다음 이제 지퍼 있는 부분을 보면 지퍼 있는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폴리 원단에 이 약품이 들어가면은 빼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빼낼 수는 있죠. 근데 이걸 완전히 색상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오렌지색으로 다시 하기가 복잡하죠. 일을 안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2차 염색을 할 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마무리네요. 하지만 이게 불안하다고 해서 1차 염색을 안 해주면은 완벽하게 색감을 바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염색은 필수적으로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늘 설명을 해드리지만 잠깐 말리고요. 민자나 통가죽의 어떤 느낌이 있는 제품들을 염색을 할 때는요, 지금 1차 염색을 했잖아요. 그냥 하루 정도 건조하면 됩니다. 그게 안전해요. 이 안에서 완벽하게 건조가 안 됐는데 다음 작업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부분적인 염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